그 진도가 늦지 않게 하려고 조금씩 당겨서 하고 있어서 아마 진도가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끝까지 다 나갈 거고 오늘은 원의 방정식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부까지. 지난 시간에 세공채점의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했는데 하나의 공식은 2분의 1 D1, D2였다. 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D1, D2를 이용한다는 건 이런 거였어요.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지금 내가 좌표는 다 아니까 D1은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인 D2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2분의 1 D1, D2를 구할 수가 있었다.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 방식을 나는 서술형이 아니고선 이 방식을 쓰라고 안 해요. 애초에. 이게 느려요. 이게 아무래도 느리거든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 1,1 찍었죠. 찍었고 6,1 찍었죠. 6,-1 찍었죠. 그리고 3,5 찍었어. 이렇게 찍었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가능하면 사다리꼴이 제일 빠를 수 있어요. 사다리꼴 아니면 그 신발끈이 빨라요. 사다리꼴 하면 요 길이 빨리빨리 표시할 수 있잖아요. 여기 5칸이네. 3하고 1이니까 여기 2칸이네. 여기 5랑 -1이니까 여기부터 여기 6칸이네. 그리고 여기는 5에서 1이니까 4칸이고 여기가 2칸이네. 이렇게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높이 6이고 윗변 아랫변 더해서 7이고 거기서 2분의 1 4, 2랑 2분의 1 2, 5랑 이렇게 빼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훨씬. 안 그럴까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굳이 이거 쓰라고 안 하고 싶어요. 배우기는 하지만 D1, D2를 써서 시험에는 별로 안 좋다. 시험 때 더 느리니까. 그냥 이게 중학교 때 방법이거든요. 중학교 때 이 삼각형 나오는 좌표 평면에서 사다리꼴 빼기 삼각형을 어떤 친구들은 뭐 굳이 직사각형에서 이거 3개 빼는 애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사다리꼴 빼기 삼각형 2개다로 기억하시면 이게 빨라요. 그리고 이거가 조금 귀찮다. 난 그림이 좀 귀찮다. 그냥 난 좌표만, 그러니까 그림이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그림조차 없어. 만약에 그림조차 없어.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의 신발끈 공식으로 1번 점, 2번 점, 3번 점, 1번 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번 점을 한 번 더 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1번 점은 최대한 간단한 수가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간단한 수는 0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1과 절대값, 그러니까 1과 -1만 포함되어 있는 게 간단한 수예요. 계산이 2번 돼야 되니까 곱하기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곱하고 괄호를 묶고요. 그 다음에 빼기를 해서 올라가면서 곱해서 빼기로 묶어서 이거 절대값 처리하고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고 요거가 32 빼기 여기가 얼마나 8 빼면 24? 24. 그래서 12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제일 느려요. D1, D2로 하는 게 제일 느려요. 고1 때로.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서술형으로 내면 1번은 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고 2번은 C와 직선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하고 3번 그래서 넓이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서술형으로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해야지. 그게 아니면 이거나 그 사다리꼴에서 삼각형 2개 빼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빨라요. 자, 아무튼 할만할 거예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좋아. 이거까지 지난 시간에 좀 급하게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이거 필수예제 4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요거를 또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나오는 직선과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일 때는 있잖아요. 재미있는 게 이런 것만 나와요. 어떤 것만 나오냐면 여기가 절대값이 거의 똑같은 애들만 나와요. 이 x 앞에랑 y 앞에가 절대값이 똑같은 애들만 나온다는 거야.
그게 엄청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 1이잖아요. 얘를 고쳐요. 2로 나눠서 분수 나오더라도 고쳐요. 그러면 얘네 둘은 이제 3, 1, 1, 3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취의 방정식. 여러분이 하나같이 싫어하는 그거거든요. 어떤 움직이는 점이 그리는 도형. 이 움직이는 점은 무조건 x, y로 해야 되고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이 직선이 있어요. 지금 책에 이런 느낌인가? y는 마이너스 3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가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이루는 각은 둔각 하나, 예각 하나 이루거든요. 바로 왜 이런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 얘가 이쪽 둔각을 이등분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구할 건데 이 초록색 선을 내가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초록색이 움직이면서 그릴 거니까 우리의 주인공이 x, y예요. 얘가 움직이는 점, p라고 합시다. p가 움직이는 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각각 같겠죠. 이걸 이용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3의 제곱, 1의 제곱이고 절대값 직선이잖아요. 저기 xy가 있지만 그곳에 초록색 xy를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초록색 xy로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색으로 하니까 그냥 저 식을 넣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랑 거리가 뭐가 같냐면 루트 요거 얘도 1의 제곱 3의 제곱이에요. 내가 왜 쟤를 1하고 3으로 바꿨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똑같이 분모를 똑같이 없애버릴 거라는 거야. 쉽게 계산하기 위해. 무조건 똑같이 계산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의 절대값이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야. 3, 1, 1, 3. 절대값이 9랑은 상관이 없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은 구성이면 이거 분모 신경 안 써도 돼. 나중에 결론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 직선을 할 건데 이 직선에도 저 초록색 점을 넣는 거죠. 이렇게 초록색 점을 넣고 여러분 문제는 단색이긴 해요. 그러면 이걸 풀 때 여러분은 이렇게 풀리죠. 자, 절대값 머시기는 절대값 머시기를 풀 때 니는 뭐라고 풀어요? 별이 하트든지 별이 마이너스 하트든지로 풀죠. 그게 결론이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 자, 각의 이등분선의 직선은 두 개가 나오는데 내가 그림으로는 초록색 하나만 그렸지만 하나 더 나오는데 그 하나는 요 작은 각을 이렇게 가르고 지나가면 요 친구가 하나 더 나와요. 하나 더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별은 하트, 별은 마이너스 하트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직선.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직선은 직선이고 직선은 마이너스 직선이지 로 풀린다는 거예요. 끝이. 넘겨 정리하면 끝이죠. 정리는 이렇게 할까요? 2x 마이너스 2y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이렇게 하고 2를 곱해서 예쁘게 만들던지 하면 되고 이거 이렇게 넘기면 4x 넘기면 4y 또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5 또 2를 곱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2를 곱해서 정리된 모양이니까 8x, 8y, 15가 된 거고 저는 얘는 2를 곱해서 4x, 4y, 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이거는 이제부터 이런 거 다 잊어도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직선은 직선, 그러니까 이거 일상으로 만들긴 해야 돼. 그건 기억해야 되고 직선은 직선, 직선은 마이너스 직선만 풀면 답이에요.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10초 안에 풀어내야 돼요. 10초는 너무 20초 안에 풀어내야 돼요. 넉넉히 잡아도 20초.
알았어요? 네. 자, 봐봐. 이해가 된 친구들이 있으면 뭐 아주 쉽게 될 거고 결론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봐봐. 문제를 봤어. 야, 이걸 구하랬네? 그러면 보자마자 아 얘는 3x y-6은 0이고 쟤도 x 3y 빼기 2분의 3은 0인데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아 직선은 직선이랬어. 두 번째는 직선은 마이너스 직선이랬어. 끝이라. 이거 정리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는데 20초.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예요. 알았어요? 어떨 때 쓸 수 있다? 절대값의 비율이 똑같을 때는 직선은 직선, 직선은 마이너스 직선이에요. 이게 답이야. 알겠어? 아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자, 봐봐. 보자. 해볼까? 4-2번을 풀어볼게. 아니, 시간제 볼까? 몇 초나 걸리나? 궁금하잖아? 와, 니네는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시간 한번 재볼까? 나 진짜 억지로 타임어택 하려고 빨리 풀지 않을게. 자, 스톱워치 시작.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1대2, 2대1이야. 그러면 뭐 한다? 바로 직선은 직선이야. 직선은 직선. 직선은 마이너스 직선이라고 했어. 정리하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3x 넘기면 마이너스 y는 0이죠. 기울기가 양수이네. 여기 끝. 32초 걸렸어요. 아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험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무조건 이거 나왔는데 시간 끌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안 되는 일이에요. 무조건 그냥 맞춰야 돼. 이거는 알았어? 직선과 직선이 각을 이등분해 직선은 직선, 직선은 마이너스 직선이었어만 기억하도 사실 돼요. 그걸 벗어나는 게 안 나와 사실 고등학교 때 정말. 그러니까 직선 이건 할 수 있잖아. 직선은 직선, 직선은 마이너스. 왜요라고 하면 이제 아까 그걸 이용해야 돼. 자취의 방정식. 거리가 같고 같은 걸 이용해야 돼. 분모가 똑같아지고 절대값 안에 직선이 들어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리고 풀면 되는 거야. 공부할 땐 그렇게 하고 시험에서는 30초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런 거였고 그럼 직선 끝. 됐어요? 해보시고 이제 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새로운 단원이네요. 원은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원은 뭐예요? 동그란 거예요. 뭐 이러지 않겠죠. 고등학생 그걸 하고 있잖아요. 원이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원을 잘 그리면 변태가 됩니다. 아무튼 좀 찌그러져 있죠, 그렇죠? 찌그러져 있지만 원이다 생각하시고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점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의 모임이에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얘도. 뭐라고? 내가 이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부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요. 자취의 방정식만 나오면 애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을 자취는 무조건 주인공이거든요. 자취는 x, y로 놓는 게 주인공이에요. 왜? x와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을 너네한테 구하라 할 거거든. 그래서 x, y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그리는 도형을 구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겠죠. 기준. 너무 시선 빠진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기준이죠. 이게 기준이라고 합시다. A, B. 이 점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거리 뭐라고 부르고?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반지름이 모두 동일하죠. 그렇죠? 내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공식은 뭘 써야 될까요? D1을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점과 점은 D1, 점과 직선은 D2라고 했잖아요. D1을 쓸게요. 자, 봐봐. X좌표의 차이의 제곱, Y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던데? 맞아요? 끝났어. 양변 제곱해도 되겠죠?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양수이니까. 제곱하고 루트 만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양수를 제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게 그 유명한 원의 방정식이에요. 정의 대로 딱 식이 나오는 거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 y들의 모임이에요. 그 x, y가 그리는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원의 방정식.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뭘 알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이 뭐였는지. 그치? 중심이 느껴지죠? 반지름이 뭐였는지 두 가지를 느끼면 돼요. 중심과 반지름을 읽을 줄 알면 돼요. 자, 원은 이게 다야. 이게 다라 그러면 좀 그런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중심이 몇 콤마 몇이게요? 그렇지. 눈이 다 있다는 증거예요. 자, 반지름은 얼마예요? 3이요. 9라고 하지만 않으면 돼요. 반지름을 9라고 안 하기만 하면 돼. 이거 착각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급하면 시험 때 만약에 이게 나왔다. 망하는 시험이에요. 절대 반지름을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반지름 읽을 줄 알고 중심 읽을 줄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고비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지금 이거는 표준형이라는 거예요. 표준형. 표준형, 표현형이에요. 뭘 알기가 좋다? 중심을 알기가 좋고 반지름을 알기가 좋아. 근데 우리는 이제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을 이렇게 주어줘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주어져요. 일반형은 내림차순처럼 나와 있는 걸 일반형이라고 해요. x2차, x1차, 상수, y 이거 합쳐져 있기도 하고 y2차, y1차, 상수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2차 함수 때 잘했던 친구들은 쉽고 2차 함수 때 이게 고비였어요, 꼭지점 찾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는 방법을 나는 가르쳐 줄 거예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 얘는 무조건 이렇게 고쳐집니다. 이렇게 고쳐질 거죠. 무조건 이렇게 고치려고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고치는 걸 잘해야 되거든. 자, x 앞에 볼 줄 알죠? 보이잖아. 얼마요? 마이너스 4죠. 절반 쓰자. 절반. y 앞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절반 쓰자. 절반 쓰자. 절반 쓰자. 여기까지 할 수 있죠? 네. 여기 상수는 넘기는 거야. 상수는 지금 8이었는데 넘기는 거야. 자, 제곱 더해. 끝. 일치도 쉽죠. 아니 완전 제곱 만들려고 하거든 선생님들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이게 중학교 때 이렇게 써요. 요거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y제곱 마이너스 6y에 요거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고 여기가 완전 제곱이고 요거 뭐 계산하면 뭐 이렇게 되고 넘겨서 이제 이렇게 뭐 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하죠. 잘 해요. 잘 하는데 나는 고등학교는 무조건 빨라야 된다. 이러고 쓰고 있을 시간에 그냥 반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상수 넘기고 제곱 더하는 게 나아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연습해보세요. 진짜 빨라. 내가 이렇게 빨라졌어. 원을 이렇게 빨리 고친다고? 원 그 전에 배웠던 사람이 있으면 혹시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차원이 다르게 빠를 거예요. 진짜 빨라요. 정말 빨라져요. 여러분 하나 더 해볼까요? x제곱
원의 방정식을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라. 이게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중심 찾으러 갑시다. 이거의 반. 쓰면서 이제 바로바로 돼. 반. 1은 넘기고 16, 64. 여기가 80, 70. 이렇게 하면 끝. 자, 중심 몇 콤마면? 마이너스 4,8이고 반지름은 루트 79. 맞죠? 반지름을 79라고만 안 읽으면 돼.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루트 79라고 하면 돼. 이거 하는데 진짜 몇 초 안 걸려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진짜 나누기 2만 할 줄 알면 제곱만 할 줄 알면 진짜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원은 끝났어. 거의 끝났어. 원은 중심 말고 반지름 말고 뭐가 더 있는데? 뭐가 더 있긴 해요. 사실 아무튼 있는데 이거 고치는 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좀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이에요. 그 밑에 원점이 중심일 때는 A랑 B가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았냐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라고 외워 2차식이고 외워. 그래서 요거에서 평행이동을 하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 빼기 A를 Y 대신 Y 빼기 B를 넣어가지고 구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의상 이게 맞아요. 이게 먼저예요. 알았죠? 정의상 특정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니까 이게 정의가 돼요. 그렇죠? A, B로부터 같은 거리. 근데 그 A, B가 하필 원점이면 이 모양이 되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유형에 보면 내용은 별거 없는데 유형에 보면 외워야 할 유형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설명을 또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자. 1번 중심이 원점이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원이래. 3,4를 보는 순간 반지름이 5인 거 떠오르는 사람은 끝났대.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죠. 중심은 이거고 반지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지난대잖아. 대입을 하자. 대입을 했더니 얘가 9, 16, 25죠. 반지름이 5였어.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5의 제곱으로 쓰셔도 되는 거고. 자, 2번 볼까요? 2번. 자, A가 1,8, B가 5,7인데 지름의 양 끝에 있대. 그러면 얘네들 중간이 중심이겠죠. 중간 1 더하기 5의 절반, 8 더하기 10의 절반 중심이겠죠.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는데? 얘네 사이의 D1이죠. D1 X 차이 몇 칸? 2칸, Y 차이 1칸. 5네.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중심 쓰는 거야. 중심 3,9 쓰는 거야. 중심 자리 어딘지 알죠? 여기 쓰고 반지름은 요거의 제곱을 쓰는 거야. 그러면 식이 완성. 자, 지름의 양 끝에 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됐나? 지름의 양 끝에 있대. 그러면 요거와 요거와 같은 곳에 이게 같아지는 1대1 내분점에 중심이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 중에 편한 거리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을 완성. 원의 방정식 완성. 뭐예요? 너무 쉬운데 해야 되겠죠, 쉬워도. 1-2번, 1-3번을 해보세요. 두 개 하는데 2분 안에 두 개 할 수 있겠죠. 1분도 안 쓸 것 같은데 사실.
다 한 사람들은 2분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금방금방 될 수 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는 괜찮아. 아직 적응 안 됐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어디다가 뭘 대입하고 이게 이제 몸에 뵐 때까지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곧 있으면 방학이죠? 내일부터 방학 때 놀지 말고 원방하고 놀아요. 농담이에요. 너무 째려보지 말아요. 그냥 자 1-2번 해볼게요. 중심은 같고에서 이것 빼고 다 똑같이 쓰겠다는 걸 눈치채야 돼요. 중심은 같고까지 해서. 그러면 예상 반지름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나는 점이 있네. 지나면 대입이 국룰이잖아요. 대입해요. 0 넣었더니 9, 0 넣었더니 마이너스 3 넣었더니 4, 4, 16. 그래서 반지름이 찾아져 버렸네. 그럼 끝난 거죠.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지름의 양끝 중점을 찾아야죠. x합이 0, 그래. 평균도 0. 더했더니 마이너스 2, 절반 마이너스 1. 중심 찾았죠? 거리 찾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x 한 칸 차이, y 두 칸 차이. 또 루트 5네. 그러면 제곱해서 쓰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원이 k, 0을 지난대. 지나면 대입이 국룰이라고 했죠. k, 0. k 넣고 0 넣으면 k제곱 더하기 1이 5 넘기면 4, k가 2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 양수 찾으래. 할만하잖아요. 그죠? 할만하거든요?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어요. 원에 대해서 너무 막연히 어려워 이런 느낌을 갖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원도 진짜 간단한 식이에요. 자, 해볼게요 이제.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 이제 직선하고 좀 콜라보를 한 것 같아요. 직선하고 연결을 좀 했어. 직선 위에 있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중심이 x축 위에 있구나. 그러면 미지수 놓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x만 있고 y는 0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1,1도 지나고 3,1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쓰래. 그러면 거리가 같은 걸로 푸는 거예요. 거리가. 얘가 원에다 대입해도 되지만 이게 거리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와 얘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x 차이가 a-1의 제곱, y 차이 1이고 x 차이가 a-3의 제곱, 또 y 차이가 2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 첫 단원에서 했던 거리가 같은 점 이거였잖아요. 그걸 왜 먼저 배운 줄 알아요? 이때 쓰려고 배운 거예요. 원에서 쓰려고 사실 거리가 같은 점 이걸 배운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것도 풀어요. 그러면 제곱이고 그럼 a-1이 a-3일 수 있고 a-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일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나오죠. 이것만 나와요. a가 2였어. 자,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중심이잖아요. 중심이네. 그러면 이제 D1은 찾아야겠죠.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실제로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또 해볼게요. x 차이 한 칸, y 차이 한 칸. 루트 2였으니까 제곱하면 2지. 이렇게 하면 끝. 책에 풀어져 있는 건 원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점도 대입하고 두 번째 점도 대입해서 연립한 거예요. 연립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예요. 중심하고 거리가 같고 같지. D1. 그렇게 푼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같고 같지 해서 방정식 풀었더니 A가 나온 거고 중심 찾고 반지름은 다시 찾은 거예요. 되겠어요? 문제 푸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이 밑에 다른 풀이가 내가 푼 풀이에요. 없을까봐 서운해. 있네요. 이거예요. 내가 푼 게 이렇게 푼 거예요. 다행이다. 자, 2-2번 해보시죠. 2-2번 해보세요.
잘 됩니까? 아닙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까? 답지를 찾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중간에 계산 실수가 나면 안 되니까. 풀어줬어요 다? 쉽죠? 나는 이렇게 볼게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래서 미지수는 a, a 플러스 2. 이 미지수 놓는 거 아직도 잘 못하는 친구들 있다면 반성하시고 다시 연습하세요. 알았죠? 어떤 직선 위에, 어떤 도형 위에 있다라 그러면 x만 미지수 놓으면 y는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d1, d1이 같다라고 할게요. x 차이가 a 플러스 1의 제곱, y 차이가 a 빼기 3. 이거 y 빼기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죠. a 빼기 1의 제곱. x 차이는 a 빼기 빼기 3이고 여기에 차이는 a 플러스 1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똑같은 게 있네요. 지워버리죠. a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제곱이 같다니까 그 안에 게 완전 똑같던지 부호만 다르던지. 완전 똑같으면 a가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뭐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넘기면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1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 사이의 거리는 d1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죠. y가 같으니까 x 차이가 곧 길이에요. x 차이 2칸. 그래서 반지름은 2의 제곱을 여기다 쓰는 거죠. 반지름이 2인 거야. 그래서 왜 반지름이에요? 되겠니? 이것이 원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 책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여러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외워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위에서 접할 수 있고 아래쪽에서 접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반지름이 곧 이 B의 절대값의 좌표고 반지름이 B의 절대값의 좌표다라는 거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x 빼기 a 제곱 y 빼기 b고 여기가 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이랑 동일하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y축에 접해 있으면 오른편에 접하거나 왼편에 접하거나 할 수 있고 이때는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으로 모두 여기를 좌표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R의 부호만 결정하면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자, 나는 이렇게 알려주고 싶네요. X축, Y축에 접하는 라고 나오면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네한테 X축에 접한다 혹은 Y축에 접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접한다라고 한 거야. 둘 중에 하나에. 그러면 이건 반지름도 같이 알려준 거야. 만 기억하면 돼. 그 뭐가 반지름인데요? 니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떤 원이 예를 들어 중심이 5, 마이너스 3이고 y축에 접하는 거야. 그러면 5, 마이너스 3이고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뭐 같아요? 3 같아요? 5 같아요? 3 같잖아요? 그냥 그려보는 순간 반지름이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그림들을 일일이 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 말은. 너네 안에 능력이 있어. 보는 순간 Y축에 접하기 그랬지. 미안해.
잘못 그려놓고 이렇게 했어. Y축에 접하네. 여기. 그럼 반지름이 뭐가 돼? 반지름이 뭐가? Y축에 접해야 돼. 그러니까 뭐에 접하는지 알면 반지름도 같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식이 끝난 거야. 식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X축 또는 Y축 어디가에 접했다고 하면 아 반지름도 같이 알려줬네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야. 충분해. 그래서 굳이 뭐 저것들을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 어떨 때 A가 되고 어떨 때 B가 되고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니네가 그려보면 알아. 그려보면 알아. 그냥 반지름도 같이 알려줬다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요거는 기억해야 돼.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 이거는 중심이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거야. 중심이 무조건 어디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요 라인에만 있어야 돼. 결국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다 풀게 돼요. 저기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적어두시고 이걸 활용해서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접하는 건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거나 이렇게 미지수 놓고 푸는 거예요. 무조건. 반지름은요? 반지름 뭐 알잖아. a잖아. 반지름 뭐 a잖아. a가 음수면요? 절대값 a지 뭐. 그러니까 반지름조차도 중요하잖아. 이거는 무조건 중심이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가 훨씬 중요해. 알았죠? 문제를 읽으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캐치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x축, y축 둘 중에 하나만 접해? 아 내가 그림 그려보면 반지름을 알 수 있구나. 그거고 동시에 접해? 아 중심의 좌표가 저거 위에 있구나. 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에서 적용을 해볼 거야. 아무튼 52분이네.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이거를 풀이부터 할게요. 네.